반갑습니다. 수시박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신청받은 자기소개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경영학과에 지원하는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셨어요. 김미영 님이 보내주신 자기소개서입니다. 경영학과. 제가 재학 중인 학과죠. 경영학과를 보면은 그럼요. 경영학과 참 취업이 잘 되는 학과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뽑는 학과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학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까요? 첫 번째,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랍니다. 자, 우공이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이 엄청나게 노력을 하면서 맨 처음에 반꼴찌를 했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무런 기초가 없던 탓에 수업 시간 중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께 계속해서 질문했고, 자신만의 수학 문제풀이 방법을 찾게 되면서 반 1등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 좋아요. 일단은 성장 스토리잖아요. 그리고 꼴찌에서 반 1등까지 성장했다. 아름답습니다. 이런 스토리는 흔치 않죠. 사실은 쓰고 싶지만 스토리가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단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산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선생님과 같이 문제를 풀다 보니 저만의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을 찾게 되었고, 풀이 방법을 따로 노트에 적어 수시로 참고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저만의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이 뭔가요? 저만의 수학 문제 풀이 방법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수학 조장을 자신이 맡았습니다. 혹은 배움을 받던 입장에서 조원 친구들의 모르는 문제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함께 복습하는 습관을 길들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성적을 올렸는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저는 반 31등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1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데, 그러면 솔직히 매력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그래서 어느 부분, 문제풀이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해력이 다른 친구들에 부족해 하면서 이제 반 1등으로 성장하면서 일단 배우 느낀 점을 잘 쓰셨어요. 좋습니다. 사실 사례와 성장 스토리 그리고 배우 느낀 점이 있다는 점에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는 잘 쓰신 것 같아요. 평균 이상으로 잘 쓰신 것 같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해력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부족해. 이렇게 자신을 디스 혹은 깎아내리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알아요. 아마 김미영 님이 아마 이 말을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라는 식으로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자기가 깎아낼 필요는 없어요. 내가 능력을 깎아내면은 결국 나를 뽑아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내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한 서류에서 내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은 좋은 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이 표현은 삭제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은 902산이라는 마음처럼 자신의 배우고 느낀 점,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 사실 사례가 구체적이진 않죠. 왜냐면 방법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찾아내려고 했던 과정, 그리고 이제 자신의 실제로 성장된 성적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고 이 부분 삭제를 하시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표현 부분은 좀 고칠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2번, 경영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 경영자가 되기 위한 과정은 아니죠. 중학교에 방문해서 입시 문제를 경청하고 질문에 대답하면서 친밀하고 원활한 소통을 하였다 하면서 이제 홍보 영상을 찍는 활동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보 동아리에서 일을 했는데요. 여기서 회의하던 중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말하다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워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3번에도 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2번에 쓰는 것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말다툼이 벌어진 거죠? 이 문장은요 진짜로 어디에다 붙여도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뭐 합창대회도 있을 수 있고 체육대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바자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실험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에서도 회의하던 중 아이디어에 대해 의견을 말하다가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요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다툼이 벌어졌다. 오케이. 이런 문장이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야죠.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쓴 것 같습니다. 갈등을 일부러 만들어냈다는 느낌도 들어요.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좀 더 잘 드러낼 수, 훨씬 더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서로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존중하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것도 자, 진짜로 어떠한 문제 상황이든 서로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나누고 의견을 존중하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라고 끝낼 수 있어요. 해결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례를 구체적으로 쓰는데 해결 방안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개연성이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해결 방안이 그냥 너무 잘 나와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해결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마무리하려고 그냥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냐?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지어낸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잘 쓰셨어요. 네. 하지만 좀 더 이 사례가 구체적이지 않다. 사실 문제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인데요.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이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해결을 못했기 때문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해결 방안이 존재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것이 저는 충분히 소재를 더 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사회 인식의 영역 하면서 무슨 캠페인을 기억했어요. 기본 예절 하면서 학생들이 기본 예절 혹은 뭐 학교 자원을 낭비하면서 학교 자원을 낭비하는 학생들을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캠페인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나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캠페인에 대해서는 또 나와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교장 선생님께 자문했고 믿음보다 강한 건 없다는 말을 듣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요 마치 이런 느낌 같아요. 추리소설에서 범인은 지금 현장 상황은 어떻고 누구는 누구고 누구는 어떻고 뭐 피해자는 어떻게 죽었고 뭐 이런 걸 차근차근히 수사 과정 혹은 범죄 상황을 딱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추리 과정은 보여주지 않고 범인은 너야!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럼 독자들이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얘가 왜 범인이야?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 해결책이 있어야지. 라는 건데 중요한 건 그 해결책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벌레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해결책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로 해결했다 라고 생각하기 어렵겠죠. 차라리 실제로 김미영님이 캠페인을 열심히 하셨더라도 캠페인의 취지 혹은 성과가 무시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캠페인을 했는지 내용 자체는 구체적으로 써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잘 쓰셨어요. 배우고 느낀 점은 잘 쓰셨어요. 배우고 느낀 점은 잘 쓰셨다는 점에서 그래도 기본은 먹고 가는 자기소개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자기가 살릴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못 살린 건 너무 아깝잖아요. 어떠한 내용의 캠페인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써주신다면 충분히 더 나은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 이거는요, 제가 빨간 글씨가 없는데요. 진짜 진짜까지는 아닌데, 잘 쓰셨어요. 와우. 자, 일단 소지가 있어요. 일단 내가 무언가 나누었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후원하고 있다가, 금전적인 봉사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봉사도 해보자. 라는 생각에, 지역 아동센터에 다녀갑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했는지, 매주 금요일마다 주기적으로 찾아가면서 태중이라는 애를 만났고 그 아이를 만나면서 무엇을 했다 하면서 무언가를 배웠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네, 봉사는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 실천해야 할 때 굳이 더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나눔은 일시적이라 아니라 지속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저는 굳이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인간관계에 대해서 살짝 언급이 없다는 건데,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제 말 무시하셔도 되고요. 잘 쓰셨어요. 3번에 대해서는 표현 부분만 빼고는 바꿀 것은 없어 보입니다. 4번. 4번은 사실 제가 이제 경영학과잖아요. 경영학과라서 그냥 정확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사업 과목을 배웠다고 하셨잖아요. 사업 과목을 배웠는데 왜 경영이 생각났을까요? 제가 사실은 상업이랑 과목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경제가 아닌 왜 경영을 선택했나요? 이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제가 진짜 한 여러 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경영은요, 경제랑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등학생들 중에. 그래서 경영과 경제가 무엇이 다른가를 언급할 수 있다면, 혹은 제대로 알고 있다면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학생들 중에서 경제와 경영이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면접관 입장에서는 얘는 경영을 갔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래서 전공 적합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힘듭니다. 왜 상업 지식, 상업 과목, 저는 잘 모르는데요. 상업 과목이 정말로 경영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업 과목을 그대로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가 아닌 왜 경영을 선택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자기소개서는 통과하더라도 면접 때 나온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은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문 과목보다는 전공 과목의 재미와 흥미를 느껴 전공을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과 관련된 직업으로 취업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계기가 그렇게 강하진 않네요. 상업 과목을 통해서 경영에 대해서 입문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것은 아니네요. 왜냐하면 상업 과목을 배우는 학생들은 정말 많을 거잖아요. 만약 나만의 스토리가 있는 다른 학생과 붙는다면 전공 적합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기는 불가능하지 않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영 과목을 전문적으로 교육받아 경영자의 자질을 양성받을 수 있는 곳을 찾는 중 땡땡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성했습니다. 자, 이 빨간색 문장 있잖아요. 잘 보세요.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에 신경 쓸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는 능력과 외부와 소통을 하며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키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요, 그냥 어떤 활동이든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컴공과에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는 능력과 외부와 소통을 하며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키울 것입니다. 너무 이상한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사회학을 해볼까요? 저는 전문적인 사회학 지식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에 신경 쓸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는 능력과 외부와 소통을 하며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키울 것입니다. 정치 외교학과를 해볼까요? 저는 전문적인 외교적 지식을 쌓아 전문성을 기르고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학업에 신경 쓸 것입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를 따르는 능력과 외부와 소통을 하며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꾸준히 봉사 다니며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키울 것입니다. 학과가요, 경영학과에 맞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학과에 쓸 수 있다는 것은 보편성은 좋죠. 그런데 그 학과에 지원할 때 나만의 스토리 혹은 점수를 얻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경영학과인가? 라는 대답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의도는 느껴져요. 나는 경영학과에 들어가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학업 열심히 하겠다. 라는 건 너무 특이하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저는 좀 많이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왜 경영학과인가? 왜 굳이 경영학과인가? 다른 학과도 아닌 왜 굳이 경영학과인가? 를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영자로서, 그리고요, 진로가요, 사실 경영자가요, 구체적인 진로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경영자가 뭐예요? 경영자는요, 컴퓨터 전문가 같은 거예요. 근데 컴퓨터 전문가가 직업은 아니죠. 그냥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진로를 밝히려면 저는 경영을 할 때 경영 컨설턴트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은 창업을 해서 기업의 대표가 되고 싶습니다.
혹은 사회적 기업을 그러니까 아무튼 경영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많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진로를 딱 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고 임팩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요, 그냥 경영자로서 지녀야 할 것들을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향후 경영 중 전공할 수 있는 학과를 전공해. 자,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컴퓨터 공학과를 얘기를 하면 저는 프로그래머로서 지녀야 할 것들을 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할 것입니다. 향후 컴퓨터 중 전공할 수 있는 학과를 전공해 유명 기업에 취업해 꿈을 키우고 싶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조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혹은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경력을 쌓아 컴퓨터의 본질을 잘 깨뜨린 프로그래머가 되고 싶습니다. 사실 좀 어색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바꿔도 이상하진 않아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요, 일단은 되게 잘 쓰셨어요. 잘 쓰셨고 못 쓴 자기소개서는 아니에요. 왜냐, 사례를 좀 바꿔야 되는 건 맞는데 배우 느낀 점이 구체적으로 잘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왜 굳이 이 학과인가? 혹은 이 학과에서만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애매한 표현은요, 6개 학과에서 6개 학과들을 모두 다 다르게 쓴다면은 좋은 전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경영학과 하나만 바라본다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렇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현이 있다면은 경영학과가 아니라 다른 학과로도 관심 있는 애랑 경영학과만 바라보는 애 입장에서가 있을 때 경영학과 면접관 입장에서는 후자가 더 낫죠. 경영학과만 바라보는 애. 왜냐면 경영학과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할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경영학과에 왜 굳이 경영학과인가에 대한 답변을 이 자기소개서에 녹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학과에 대한 열정 혹은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사실은 학과에 대한 열정은 전공 적합성이란 말로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전공 적합성이 떨어지는 자기소개서는 가장 먼저 피해야 할 자기소개서 1위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은 꼭 학생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면접관한테 나는 꼭 이 학과에 들어가야 된다 라는 임팩트를 전달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